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기어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두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참 언론들의 보도는 정말 참 개떼처럼 달려든다 이런 기분을 제가 느끼면서 봤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남기고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이렇게 네 번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말이 안 되는 조사입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탄핵이 되고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대통령은 다 뇌물 때문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노태우 모두 본인이 또는 아내가 뇌물을 받아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두환의 뇌물 수수는 모두 환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노무현의 뇌물, 수수한 뇌물은 아직까지도 부정축제재산 환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 재산을 환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그 돈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에 출마해서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돈 받았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재인 후보, 뭐 본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희정 후보 본인이 돈을 또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열심히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검찰 조사를 받고 파면이 되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에 반동이 일어난 바보들은, 촛불 세력들은 마치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 주권자가 권력자를 쫓아내었다 이렇게 광장에서 춤을 추고 미쳐 날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혁 대통령의 몰락이다, 개혁의 패배다 이런 느낌을 저는 너무나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개혁 대통령의 패배다. 이제 대한민국의 개혁은 끝났다 하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개혁 반대 세력, 반개혁 세력들이 대통령을 포위하고 십자포화를 쏘아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으로서 물론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미온적인 개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개혁 과제들을 달성을 하면서 그때마다 적을 많이 만들었던 것이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십자포화를 쏘고 멋모르는 백성들은, 멋모르는 국민들은 그들 세력에 속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현재의 과정입니다. 노동개혁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줄기차게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전교조를 법 외 노조로 만들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교원연금을 개혁했습니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져서 언론의 말하자면 청렴한 언론이 되도록 통진당을 해산해서 종북 세력들에게 경종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개혁을 당했던 말하자면 정교조, 언론노조, 민노총, 노조와 언론이 합심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대 반동의 캠페인을 성공리에 완수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들 대부분이 저는 범죄자라고 봅니다. 뇌물을 다 받고 감옥을 가고 했던 사람도 거기에는 섞여 있습니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지금 뇌물죄로 억지로 몰아넣고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고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역사적인 헌법재판에서 3월 10일 날 대통령을 개혁 대통령을 수구의 앞잡이가 되어서 탄핵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이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개개인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두렵고 역사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방패막이를 내세우게 되었던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겁먹은 생쥐처럼 전부 만장일치의 간판 뒤에 숨어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이죠. 만장일치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헌법재판관들이 지은 역사적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역사적 범죄는 언젠가는 벌써 상당 부분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에 저는 참 무언가를 당부하거나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정의를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에서부터 김수남은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이 저런 지경이 되면 마땅히 사표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어떻든 다음 정부와 어떻게 잘 지내보려는 생각인지 몰라도 열심히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들 같은 어리석은 역사의 어리석음을 검찰은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곡히 빌어봅니다. 유죄 증거의 수집이 아니라 무죄 증거도 같이 보는 공익의 대변자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틀면 튼다, 틀면 틀린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수사 자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개혁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서 정말 사소한 것을 여론을 등에 업고 무슨 구속영장을 받아내고 기소를 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어리석음은 이미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소장 하나 열심히 읽어보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문입니다. 그런 결정문을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썼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글을 헌법재판관들은 역사 앞에 남겨놓았는데요. 검찰은 부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개혁, 정교조 법외노조로 만들고 개성공단 폐쇄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 교원연금을 개혁하고 언론을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언론을 개혁하려고 했던 종북 세력인 통진당을 해산했던 개혁 대통령 박근혜가 어떻게 반개혁 세력에 의해서 처절하게 포위되고 몰락해 가는지를 우리는 지금 정말 뜨거운 뭐라 그럴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지경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모든 개혁은 틀어막았다. 검찰개혁 끝났고 법조개혁 끝났고 언론개혁도 끝났고 노동개혁도 끝났고 교육 현장을 바로잡자는 개혁도 끝나고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노력이 지금 끝나버렸다.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탄핵당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탄핵. 지금 대통령 후보들 하는 거 보십시오. 아무도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드디어 정치권에서는 날치기로 정치권이 공동의 합의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자기 멋대로 단축하는 노동자에게 이로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기업들은 적어도 연 12조에서 20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연 12조에서 20조에 달하는 무조건적인 고용의 감축이 오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고용의 감축이 플러스 알파의 고용의 감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반동적 약속을 어제 내놓았습니다. 정치권이 합의로 어젯밤에 내놓았습니다. 반동적 합의죠. 수구적 합의입니다. 일자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자리를 완전히 감축시키는 합의를 어제 내놓았습니다. 노조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노조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노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거든요. 이번에.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노동개혁, 교실의 개혁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 그 누구도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낡은 탈을 계속 벗으면서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도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남미행 특급 열차를 타는 거다 지금. 미친 듯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미친 듯이 사회 전체가 남미행 특급 열차를 타는 거다. 개혁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 반개혁 세력들이 좋아라 춤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검찰 포토라인 앞에선 대통령을 또 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게 됩니다. 아마 정규제 TV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가슴 속에서 그런 기분을 공감하리라고 봅니다만 어떤 대통령께도 당부드릴 말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됩니다. 물론 변호인들의 조력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싸우는 것, 견뎌내는 것,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 오로지 본인의 몫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검찰을 무릎 꿇리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